오늘의 책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저자는 강현식이라는 분이고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이고 사람이 알고 싶어서 그리고 사람을 돕고 싶어서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심리학의 벽은 너무도 높았고 인터넷에서도 제대로 된 심리학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차라리 내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많이 나누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의 책을 썼다고 해요. 큰 틀에서 보자면 심리학을 비롯해 현존하는 여러 학문은 그 뿌리를 철학에 두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심리학은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현대 심리학은 여러 분야 중 하나인 인식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인식론은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꼽을 수 있고 인식론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내놓은 두 철학자 데카르트와 로그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로크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갑자기 철학 이야기를 하니 왠지 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실 텐데 중세 이후의 사람들도 철학자들의 끝나지 않은 논쟁에 지치고 실망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자연과학자들 중 일부가 논쟁이 아닌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거 중심으로 인식론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의 본질과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의 시작이었고 내용은 철학이지만 방법은 과학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과 철학은 정신세계를 다룬다는 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으나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철학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심리학의 창시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심리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고 두 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페어너와 분트였습니다. 철학자였던 페어너는 1860년 심리학의 초기 실험 형태인 정신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공을 인정받았고 분트는 1879년 라이프치히 대학에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로 보나 연구 방법에 독창성으로 보나 페어너가 한 수 위였지만 안타깝게도 페어너는 자신의 정체성을 철학에서 찾았습니다. 반면 분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내가 대중에게 공개한 이 책은 과학에서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심리학의 아버지는 자기라는 인식을 굳혔습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면 최면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최면은 과학적일까요? 비과학적일까요? 일단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최면은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죠. 최면은 뇌 과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면보다는 각성된 상태. 그러나 몸은 이완된 편안한 상태입니다. 뇌에서는 알파파가 나오는 고도의 집중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최면에 유도된 사람들은 보통 최면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 기억하는데 이것은 최면이 수면과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차이점이죠. 결국 최면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성격이란 내가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인간주의 입장에서 자신이 타고난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자기 실현적인 경향성을 말합니다.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기 실현이란 자아 실현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이고 이 자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합리성으로 보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인물 에리 프롬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발휘하고 실현하는 것을 생산성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생산성이란 창조성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모두들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끌어내 현실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헤어지는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셈이죠. 즉 남성은 남성다울 때, 여성은 여성다울 때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국의 심리학자인 사이먼 베런 코어는 남자의 뇌를 체계화하는 뇌, 여자의 뇌를 공감하는 뇌라고 칭합니다. 남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여자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감정에 대해 공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자는 남자와 정서적 교감을 원하고, 남자는 여자와 신체적 교감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느끼는 질투 역시 다릅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자는 그 남자랑 잤어? 라고 묻지만 여자는 그 여자 사랑했어?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는 여자의 신체적 부정에, 여자는 남자의 정서적 부정에 경노하죠. 그리고 여자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감을 원하지만 반면 남자에게 말이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처럼 남녀는 뼛속부터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올 때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 이런 팁을 이야기해줘요. 나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지금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뿐이야. 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화가 나는 순간에 쉽게 떠오르진 않겠지만 이성을 찾아서 이런 말을 먼저 한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순간이 최대한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통제감이라는 사실인데, 사실 인생을 사는 주 목적이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죠. 단 누구나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인지에 따라서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노력이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나 서울역에서 있는 노숙자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통제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주변,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얼마나 최대한 누구보다 더 많이 통제하는 상태로 만드는가, 그것의 차이일 뿐이죠. 나 혼자만 통제감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삶, 즉 남은 통제하지 못한 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만을 하면서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다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주위의 상황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등의 모든 것을 외부 귀인해서 외부 조건 속에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나는 완벽하다는 완벽 망상력이라는 것에 빠져서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라는 이야기만 해대는 인간이라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다가 노숙자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야기하는 통제감이라는 것은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외부의 많은 조건들까지 변화시키면서 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심리학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통제감을 갖추기 위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죠. 인간은 미지의 세계인 마음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 이 심리학은 항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일단 나를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알기 위한 지름길. 저는 심리학을 처음인데요 라는 이 책을 통해서 입문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누구나 처음은 있고 누구나 끝은 있다. 하지만 처음이라는 핑계는 하지 마라. 처음이라고 누구나 처음인 것처럼 하지 않는다. 서툰 처음이라 하더라도
변명을 제일 뒤에 놓아라. 나중엔 노가 없어질 수 있게 온몸을 불태워 내 안의 불명확함을 태워버려라. 우리는 엄청난 확률로 태어난 존재다. 누군가 말했다. 우리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한다. 지금의 삶은 신이 우리를 예뻐해서 보너스로 주신 삶이라고. 그럼 이 보너스로 주신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최대한 보너스스럽게 뒤돌아보지 말고 신나게 보내라. 라그나로스 브루크라는 바이킹 왕이 말했다. Don't waste your time looking back. You are not going that way. 어차피 그 길로 가지 않을 텐데 뒤돌아보지 마라. 우린 어차피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항상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모든 것에 통제감을 느끼며 내 모든 것을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통제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느껴라. 항상 처음인 것처럼.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세상 모든 것에 통제감을 느낀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세상 모든 것에 통제감을 느낀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세상 모든 것에 통제감을 느낀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최상위의 통제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제감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항상 단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힘내십시오.